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저녁 약속과 연말 모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사회적 경제장터 송사장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5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두권에서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서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투표일 마지막까지 판세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지난 8월 2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9월 15일 1차 컷오프와 지난달 8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에 이어 16차례 이어온 토론회를 포함한 경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4명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최종 63.8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당내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됐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단 하나의 리더 아래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저부터 그 후보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선거의 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오늘 선거 이후로 우리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리더 아래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필승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이로써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더해져 대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 대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저녁 약속과 연말 모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 수는 뚜렷하게 증가해 방역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에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 의료 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652일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6주의 기간 중 4주는 운영 기간이고 남은 2주는 평가의 기간입니다. 확진자의 폭증 등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 2단계, 2022년 1월 24일에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회식이 부활하고 연말 모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연일 1000명대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상 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역시 역대 최다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전 서울 지역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600에서 700명을 유지했으나 위드 코로나 전환 직후인 이달 2일 1,004명, 3일 696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현재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정부는 증가 가능한 확진자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이 겨울철과 할로윈데이 등 연말 연시 모임과 맞물리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위험한 겨울을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1차 시행 이후 평가를 통해 2, 3차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1차 시행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만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49일 만인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첫 발을 뗐는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데요. 우려대로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전후해 하루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돌파 감염도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 개시 후 8월 말로 반년이 넘으면서 접종의 면역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B일보는 정부와 방역당국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상회복 1단계 상황에 맞춰 하루 확진자 5,000명 수준의 병상 확충 계획 등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과연 재확산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C일보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상황인데 연말연시 모임이 늘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 5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며 올해 2월 백신을 맞아 8개월이 지나 예방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감염자 확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 대책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시민의 자율적인 방역 동참을 더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한 발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달부터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인데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달 초부터 요소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올해 1월에서 9월 수입한 요소는 97.6%가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수출 중단이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요소 재고량은 12월 초쯤 바닥날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는데요. 단기적 처방이 아닌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산업 필수 품목에 대한 일정량 국내 생산 등 근본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요소수 품귀 사태는 외교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지난달 15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공장 문을 닫은 지 오래라고 강조했습니다. C일보는 국내 업체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하고 수급 불안으로 이미 요소수 가격은 10배까지 치솟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논의된 산업용 요소수 활용은 품질 문제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러시아 등 수입 대체도
최소 2~3달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요소수 부족 현상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시장 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으로 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빠른 대처를 통해 요소수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등학생 A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고인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의심을 품고 다퉜다며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B씨는 직접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전주에서 완주까지 11km가 넘는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인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노래방으로 찾아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했다며 이를 말리던 아들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이 담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며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 같지 않은 피해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고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겠다고 변호인을 서민했다며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6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가 송파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송파쌤 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민관학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송파쌤의 지난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줌을 통해 쌍방향으로 축제를 즐기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의 교육 관계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2일차에 열린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는 학교, 학부모, 마을,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한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구가 사회적 경제장터 송사장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송파 사회적 경제장터 송사장을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18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가해 친환경 제품,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제품이 선보였으며 방문객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알게 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포구에서 1인 가구 마포청년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마포구는 1인 가구 마포청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락을 통해 진행하며 1인 가구 생활편의 물품 지원, 1인 가구 집공간 정리 지원, 1인 여성 가구 집수리 지원 총 3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1인 가구 생활편의 물품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콘센트, 따릉이 6개월 정기 이용권을 100명에게 제공하고 1인 가구 집공간 정리 지원 사업은 공간 정리 전문 컨설팅 회사인 스페이스 함께가 효율적 정리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25명의 1인 가구 청년 집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여성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 전문 업체인 도움 집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선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이 1993년 9월 개청 이후 28년 만에 증축했습니다.
이번 중축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수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대와 적정 규모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인데요.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지상 2층 행정동과 의회동,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배치했습니다. 중축된 행정동에는 외청의 환경과, 공원녹지과와 본청의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도시재생과 5개의 부서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의회동은 민원상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시는 청사 증축으로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외부 시설에 분산된 서비스를 시청 내로 배치하는 만큼 민원인의 업무 편익이 증진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상돈 시장은 시청사 면적 확충과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유럽 출장 중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UCLG 유럽지역본부 사무총장과 만나 UCLG 대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제외교의 중심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UCLG 유럽지역본부를 방문해 프레데릭 사무총장과 2022년 10월 개최되는 2022 UCLG 대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과학과 국제외교, 한류문화도시인 대전을 소개하고 UCLG 유럽회원 도시의 한국 총회 참여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프레데릭 사무총장은 2022 UCLG 대전총회가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적 도시외교는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7월 대전시 소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10월 25일부터 신규 등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 식별 장치를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 등록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장형 칩을 인식하면 동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 지원 대상은 대전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로 자치구별 110개소의 동물병원에 신분증을 제참,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만 원입니다. 한편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제1가치로 삼고 있는 광주시에 시민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이 안전한 광주 건설을 목표로 건립됐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8개 체험구역과 23개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학생 안전교육을 비롯한 산악, 호우, 화재 등의 안전체험이 가능하며 소방서에서 현장 대원으로 근무했던 응급 인명구조사 등이 체험 교관으로 배치돼 더욱 현장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생활 속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900명, 연간 27만 명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광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호남권 유일의 프로배구단인 AI 페퍼스의 첫 홈경기가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AI 페퍼스는 KGC 인삼공사와 팽팽한 접전 끝에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인상 깊은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약 600개 좌석만 개방됐으며 전 좌석이 판매 5분 만에 매진되는 등 홈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21-22년 V리그는 팀별 총 36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AI 페퍼스의
염주종합체육관 홈 경기는 총 1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규리그는 내년 3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AI 페퍼스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광주시는 원활한 경기 진행과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AI 페퍼스의 홈구장인 염주 종합체육관 시설을 확충했으며 정규리그 종료 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도시재생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평창읍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거주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 및 기타 지역 내 마을 만들기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26일에는 평창문화원 대표 향토연구사가 평창읍 시가지 형성과 공간구조 변화, 평창의 역사문화자원, 평창읍 근현대 역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3.1광장 경관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군은 읍상리 일원 14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단독주택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958세대 2,400여 명 규모의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착공 예정으로 현재 행정 절차 이행과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3.1광장 경관 조성 사업은 3.1광장 교통선 부분에 횡성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 노후된 버스 승강장을 3.1광장이란 특징을 살린 승강장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주변 인도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시가지 중심가에 빛나는 야간 경관을 제공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2021 온라인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지난 2일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개최지가 충북에만 머물러 왔는데 오는 2023년 몽골에서 첫 청소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인이 무예로 하나 되어 뜨거운 승부를 펼쳤던 2021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최초의 온라인 종합경기대회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팬데믹으로 단절된 국제 교류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국제 스포츠 대회의 개최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폐회식에서 백성일 WMC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국제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악조건 속에서 이번 대회는 새로운 경기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해 현장감 있는 하이브리드 전달 방식의 높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폐회식에서는 종목별 엔딩 영상으로 개최국 한국 무예인들의 영상 메시지와 함께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한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주에서 제6차 총회를 열고 2023년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개최지로 몽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몽골은 바틀과 하딜트마 전 대통령이 참석해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대회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임원들은 2023 울란바토르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개최가 확정된 것을 축하하며 온라인에서 축하 메시지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도심공원 3곳에 설치된 정크아트가 동심을 자극하는 새 볼거리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최근 물금 수학체험공원, 동면 석산근린공원, 서창 명동공원 등 도심공원 3곳에 높이 5m 안팎의 정크아트 작품 3점을 설치했습니다. 정크아트는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으로 수학체험공원과 석산근린공원에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한 변신 로봇 정찰병 범블비와 악역 메가트론이 각각 5m의 높이로 설치돼 있습니다. 명동공원에는 4.6m 높이의 익룡이 용의 비상이란 제목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크 아티스트인 김우철 작가 작품으로 양산시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내년 1월까지 임대 설치했습니다. 양산시는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크아트에 대한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전시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해라는 큰 자원을 안고 있는 포항시는 바다와 함께 환동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1 포항 해양관광산업 포럼에서는 해양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2021 포항 해양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바다에서 찾아낸 포항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해양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해양 관광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양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호미곤면과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환동의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차별화된 해양 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동백꽃섬 오동도의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순 사건 기념관이 개관됐습니다. 여순 사건 기념관에는 여순 사건의 전개 과정,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6개의 아카이브 샌드아트로 보여주는 여순 사건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 발발에서부터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를 영상으로 담은 여순 사건 영상관도 함께 전시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순 사건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주군 태권도원 일원의 태권 어드벤처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일원의 태권도를 주제로 한 태권 어드벤처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품새 이름을 딴 8개 코스, 70종의 체험 모험 시설이 설치된 태권 어드벤처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는 난이도를 4단계로 나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복합 챌린지 코스, 스카이워크, 짚라인, 경사 암벽, 수직 네트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형재 무주군 관광진흥과장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철저히 분석 보완해 내년부터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그라스, 국화 등과 함께하는 가을 조경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국화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이 연출됐습니다. 전북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의 가을 조경이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가을 조경은 허브밸리의 중심 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중심으로 그라스, 수쿠렁 등 그라스 화단 2개소와 신중년 정원사들이 연출한 팔레트 국화 조형물, 이태리 토분 및 철제 조형물을 이용한 화분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지리산 환생전에 전시됐던 설치미술 2개 작품도 설치됐으며 주말에는 식물체험 및 노래가 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리산 허브밸리는 수목과 정원 중심의 감성적인 자연정원으로 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연과 식물을 소재로 하는 전시와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경복궁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정자인 향원정과 주변 단풍을 4년 만에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보건공사를 마친 향원정과 연못 향원지, 건천궁과 향원정을 잇는 다리인 취향교를 5일 공개했습니다. 향원정은 사각형 향원지 안에 조성한 동그란 섬에 지은 육각 2층 정자인데요. 정자 명칭인 향원은 중국 학자 주돈이 지은 애련설에서 따온 말로 향기가 멀리 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영간에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건물이 전반적으로 기울고 목재 접합부와 기단 등이 헐거워졌다는 진단에 따라 시작된 보수공사는 3년 만에 마무리돼 공개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를 맞아 제주에서 각종 축제가 풍성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한림공원에서는 이달 28일까지 제28회 국화축제가 진행되는데요. 한림공원 국화축제는 올 봄부터 정성껏 가꾼 50여 종, 1만여 점의 국화작품이 관광객과 도민을 맞이합니다. 제주 올레걷기 축제는 지난달 22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제주의 자연이 빛나는 계절인 가을에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입니다. 재즈, 블루스, 팝,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재즈 보컬리스트 그레고리 포터가 새 음반을 발매합니다. 유니버셜 뮤직은 5일 그레고리 포터가 새 앨범 스틸라이징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터는 전통의 재즈명과 블루노트와 계약하고 그래미상도 2번이나 거머쥔 이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틸라이징은 포터가 자신의 음악 인생을 담은 앨범으로 그간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곡들과 새로 쓴 자작곡, 듀엣곡 등 총 34개 트랙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포터는 나는 아직 할 말이 많다, 삶과 사랑에 대한 낙관론을 담은 내 음악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앨범명처럼 여전히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이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병으로 평생 관리해야 하는데요. 전신에 걸쳐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으로 불립니다. 그렇기에 혈당은 기본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하는데요. 혈당과 체중 유지를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적절한 열량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 대신 등푸른 생선, 콩기름 등 단일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